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 뭐 자세히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교육 과정은 뭐 수능 수준이나 뭐지? 여러분 교사가 좋아하는 수능 특강? 이런 수준에서는 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분자량이 커지면 당연히 분자 내에 전자가 많겠죠. 그럼 전자가 많아지면 그 전자들끼리 무슨 상호작용을 잘하겠습니까? 바로 전자가 많아지니까 그들 간의 청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핵이 전자를 강력하게 잡아두질 못하니까 전자가 유동적이 되고, 그래서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뭐 어차피 분자량이 커질 때 분산력이 커지는 이유 설명하라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외우라고 하기 못하니까 내가 써드린 건데, 이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사실을 그냥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련돼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이런 식의 예시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 녀석의 그 분자식은 CH4고 이 녀석의 화학식은 이제 CCl4란 말이에요. 각각의 이름은, 얘가 메테인이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사염화탄소라고 합니다. 이때 요 둘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메테인의 구조하고 사염화탄소의 구조가 매우 어떻습니까? 매우 같죠? 아주 같아 보이죠? 이럴 때 이 둘의 끓는 점 차이, BP는 뭐 줄임말이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인데, 끓는 점이 아주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이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어요? 바로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구조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아주 올라간다 라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구조적 특징입니다. 구조가 상대적으로 길쭉길쭉할수록 또한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 놈을 예로 든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탄소 5개면 수소 12개로 되어 있는 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펜테인이라는 구조도 있고 네오펜테인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컨셉에 의하면 이 둘의 관계는 뭐죠? 이성질체. 무슨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이 둘은 구조 이성질체 관계죠.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순서가 좀 다르죠. 이럴 경우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성질체는 서로 무엇이 같습니까? 이성질체는 서로 무엇이 같습니까? 분자량. 그렇지. 분자량이 같겠죠? 네. 분자량 얘기를 왜 할까요? 분자량 얘기를 왜 할까요? 분자량이 분산력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분자량의 요소를 고정하고 그 외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구조 이성질체 사이에 끓는 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죠? 이쪽이 높죠? 네. 높죠. 이걸 보고, 이게 길쭉길쭉 할수록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적어도 뭐가 같을 때? 분자량이 같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형적이 아니면 무슨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선형적이 아니면 땡글땡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땡글땡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과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중심과 무게중심 사이 거리가 멀면 인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피자 만들 때 처음에 밀가루 반죽 하잖아요. 그 피자 밀가루 반죽을 도우라고 하죠. 그 도우를 처음에 숙성시킬 때 어떻게 숙성시키냐면, 밀가루 반죽을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구형으로 공기 중으로 두면 약간 발효가 되고 약간 부풀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걸 이렇게 손으로 짝짝짝짝짝 밀어가지고 널대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때 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해놓고 밀가루 반죽끼리 살짝 접촉을 시켰다고 쳐봐요. 이런 부분은 다시 손으로 뜯으면 잘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이런 거는 잘 떨어지겠죠. 근데 얘를 쭉쭉쭉쭉쭉 밀어가지고 얘를 넙대에 대한 판으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넓은 도우로 만든 다음 이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이건 나중에 뜯으려고 하면 잘 뜯겨 안 뜯겨? 딱 붙어가지고 잘 뜯어지지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황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적일 경우에는 무게중심상 거리가 멀고 이런 식으로 선형적이 돼버리면 무게중심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아주 크게 작동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선형적으로 만들어 두면 어떤 물질과 다른 물질 사이에 뭐도 많이 넓어진다?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질량이 같을 경우에 이렇게 넙대대하거나 약간 선형적일 경우에는 분산력이 더 커지고 그 덕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중에 44페이지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교재 44페이지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44페이지 7번 풀 수 있겠어요? 네. 자, 44페이지 7번 보시면 자, 다음은 세 가지 액체 상태의 물질이다. 이 물질 중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이겠어요? 5번. 5번이에요. 왜? 다 작용하니까. 분산력은 전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라고 했죠. 네. 꼭 이런 식의 분자가 아니어도 분산력은 있어요. 알겠죠? 금속 결합에도 있고 뭐 공유 결합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뭐하다? 달라요.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가 보통이지만 어쨌거나 전 우주의 만류 인력처럼 분산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아래쪽 연습 문제 8 풀 수 있겠어요? 네. 자, 풀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오케이.
주어져 있는 요 문제를 읽으면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압력이 어떻다고 돼 있죠? 압력이 등압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A가 됐건 B가 됐건 C가 됐건 얘네들을 모두 다 이렇게 일기압 등압 조건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뭐로 뒀었냐면 바로 A라는 녀석의 뭐죠? 끓는 점으로 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도 나머지 B도 나머지 C도.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 그 A의 끓는 점 온도에서 B는 뭐가 되었다고 했죠? B는 액화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B는 여기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바로 액체로 존재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그 온도에서 기체 C를 넣었더니 상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그 A 끓는 점 온도에서 기체 C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기체를 넣었는데 상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C가 어떻게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현재 A의 끓는 점 온도에서는 A는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둘 다. 바로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 둘 다로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뭘 비교하라고요? A하고 B하고 C 사이에 분산력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온도가 동일하죠.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누구는 기체로 있고 누구는 액체로 있고 누구는 기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대요. 그러면 온도는 같은데 액체로 존재한다. 분자 간 인력이 뭐하다는 얘기겠어요? 크다. 분자 간 인력이 크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서 액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얘는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인력이 뭐하다? 작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끓는 점에서는 공존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자 간 인력이 요거와 요거의 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해 주면 제일 큰 게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작은 게 C가 되고 중간에 A가 끼어 있겠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비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의 끓는 점에서는 해당 물질이 기체하고 액체로 공존한다라는 거, 이런 생각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다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9, 10, 11 이거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9, 10, 11부터 해서 그 다음 12, 13, 14까지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 46, 47, 48, 49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거기 수능 기출들도 들어있으니까 아마 뭐 이번에 그 뭐 수능 완성인가 수능 특강인가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하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은 수요일 날 오세요. 수요일 날 1시 반, 1시였나? 수요일 1시에 오세요. 알겠죠? 네. 원래 여러분들 수요일에는 무슨 수업 있어요? 없어요. 아, 원래 수요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아마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수요일 날 1시에 오시면 뭐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며. 하여튼 수요일 날 와요. 네. 어.